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얘가 왜 이러냐.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CNN 현장 중계 방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ET 그래가지고 AM 12시 30 몇 분이에요. 5분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네. 네네. 그러니까 ET라는 게 뭐죠? 동부 표준 시간입니다. 이스트 타임.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있는 동부 표준 시간인데 정확하게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이제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 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네. TBS에서 허리케인 라디오 2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네. 딱 맞춰서 2시부터 시작해요. 간결하게 좀 하시죠. 여보세요. 뭘 보세요? 근데 지금 첫 개표지입니다. 네.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5명인데 전원 투표했기 때문에 개표를 했습니다. 5대 0으로 바이든이 첫 개표지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CNN 보면서 그냥 동시 통역하는 거죠. 네네. 야, 지금 뭐 미국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사탕, 네네. 일단 사탕 투척할게요. 네. 오, 좋습니다. 틈틈이 좀 CNN 좀 동시 통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편 투표가 이게 있는데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자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미국 조금 대선이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네, 네. 시작이 됐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46대. 네. 46대? 네,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 네,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46대군요. 네네, 46대가 중요하다. 네, 매우 밑줄 중요해요. 몇 개 쳐요 그러면? 밑줄은 46개? 1789개. 왜요? 미국이 이제 세워진 연도가 1789년. 맞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네, 첫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있었던 해. 1789개.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정강 기자는 받아야죠. 아니 유상균 하나 주세요. 아이고, 유산슬 46대 아니고. 대통령 그게 중요하다. 네. 일단 지금 미국의 선거제도가 매우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 미국은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먼저 유권자들이 그 일반 투표로 이 자기가 사는 주의 이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온 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위너 택시도 승자 독식. 네네, 자제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선거인단이 뭐 이미 자기가 누구를 지지할지 공표를 한 상태고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의 수가 바로 대통령의 당선 여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선거인단 미국의 선거인단 몇 명? 미국의 선거인단이 네, 538명입니다. 여보세요. 538 네, 아닙니까? 538명인데 상원이 총 100명. 그 사탕 도로 내놔요. 네, 그다음에 하원이 438명입니다. 예. 이번에 네. 이제 상원도 3분의 1이 변경이 되고요. 하원은 전체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교체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면서 상하원 선거도 같이 한다. 동시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선거인데 538명의 과반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웬만하면 투표 당일에 이 대권을 차지한 사람이 사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후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되지만 이 선거인단의 수가 결정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표 당일에 이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전 투표 특히 이제 우편 투표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1억 명 가까이 된다며요?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 전체 투표 인원이 1억 3천만 명 정도였는데 예. 올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9천만 명이 넘습니다. 오, 이미 9천만. 70% 이상이 투표를 한 상황이고 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투표한 인원보다 사전 투표를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만큼 네. 미국에서 이 대선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또 이 사전 투표자들 중에서 50에서 70%가 지금 우편 투표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편 투표가 이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개표에 돌입한 것도 있지만 이 많은 주들이 이 선거 당일날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표를 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일부 그러니까 몇몇 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이 11월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혹은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예. 우체국 소인이 찍혔다면은 그것까지 이후에 받아서 개표에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이 정확한 결과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늦게 며칠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예측하는 거 보면 CNN 같은 경우에 이 다음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다음 날 이 길이죠. 네. 내일 한 점심 때 아니면 이 허리케인 라디오 시작할 때쯤 네네. 그때쯤에 네. 윤곽이 나오죠. 예측 조사가. 그렇죠. 이제 출구 조사도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두 곳에서 출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 출구 조사가 발표가 돼도 윤곽이 잡힐 수 있고요. 또 개표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제 이제 현장 투표를 한 것에 대한 개표 결과와 우편 투표까지 포함한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레드 판타지 그러니까 공화당이 붉은색이 상징 색깔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것으로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편 투표에 상당히 젊은 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쪽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대선 불복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우편 투표 등 비롯해서 이 투표가 부정하게 치러졌다. 예. 이러면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 이제 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기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뭐 근거도 없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재판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우군이 더 많으면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이 에이미 코니 베렛 이 공화당 성향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여성 대법관이 네. 임명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상하원 투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미국 유권자들 상하원도 상당히 여론이 이 공화당 쪽으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아주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알겠어요. 자, 뭐 미국 선거 얘기하려면 24시간도 모자란 상황입니다만 네. 자, 간결하게 두 분 내일 이맘때 오후 2시 이맘때 할 때쯤 되면 나옵니다. 자, 누가 돼요? 예언. 바이든. 저도 바이든. 네. 왜 그래요? 두 분이 다 똑같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각 당 지지자들 사이의 분위기도 지금 살벌하다면서요? 네, 이 지금 CNN 방송을 보면은 그 미국에서 저 나오시는 분이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오후 9시에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지금 CNN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근 기자도 동시통역이 되는구나. 대충 때려 맞추는. 아 근데 정확한데요. 네. 뚱쿠벨보다 낫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 지금 뭐 뉴욕도 그렇고 뭐 워싱턴 DC도 그렇고 뭐 미국 LA도 그렇고 오후에 이제 밤에 이제 문을 닫고 아예 그냥 상가 문을 나무로 지금 막아놓고 있는 합판 그런- 같은 걸로. 네네. 저도 뉴스에서 그 장면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가 되든 이 약탈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바이든 후보 측의 뭐 유세버스를 둘러싸고 뭐 추격전 뭐 이런 뭐 차로 이제 막 그 위협을 하는. 텍사스에선가 그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바이든 캠프 측 인사가 탄 차를 누군가 또 들이받기도 했고 뉴욕 맨하튼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뭐 민주주의의 가장 뭐 앞선 나라는 미국에서 지금 선거 이후에 뭐 사실상 내전 수준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참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했던 미국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내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CNN에서도요 폭력 사태 우려가 있다. 주 네. 방위군까지 배치했다. 이런 자막이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네네. 자, 청취자 경희님께서 19형님 유행어 간결하게 하세요를 배 소장님이 뉴스공장에서 자기 거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혼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아침에. 언제요?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못 들었는데 뉴스 공장이 좀 말이 길어지길래 네. 간결하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죠. 김어준 공장장한테 그렇게 네. 했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네.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한테는 네. 그 얘기 해줄 만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적당히 하세요. 간결하게 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예. 미국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자,
여론조사 좀 이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범 야권의 그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가 있었죠. 네, 아시아경제가 민지 코리아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1일과 2일 바로 어제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범야권과 그리고 여권을 구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의 보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적합도를 물어봤는데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17.6%였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9% 거의 양강체제. 예.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요. 오세훈 1등, 안철수 2등이다.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이 잠깐만요. 네. 속보 들어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금 속보가 막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있으면 더 전해드리고요.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이 금태섭 얼마 전까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탈당 이후에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포함이 됐는데 8.4%로 순위만 놓고 보면 뭐 세 번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권 내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높았고요. 몇 퍼센트 나왔어요? 13.6%입니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10.3%로 그 뒤를 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7%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안 나와 있어요? 우상호 의원도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현직 중진하고 막걸리 회동을 가졌다면서요? 네, 이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을 불러 모아서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뭐 명분은 이 서울 지역의 원내외 중진들을 만나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고는 했는데 이 서울 지역 중진들이 곧 서울시장 후보들이다 보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옥석 가리기에 나선 거 아니냐 좀 이런 언론 이렇게 보는 또 언론도 있었고요. 이 만찬이 한 2시간 30여 분간 진행이 됐고 뭐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집값,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오세훈 전 의원이 불만을 뭐 나타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인물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후보가 없다. 뭐 외부에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해야 된다. 한 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막걸리 해동 자리에 참석을 했던 오세훈 전 시장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이유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네. 오 전 시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당내 후보들을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런 디스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을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발언을 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당내 후보들이 분발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럴 때 막걸리 한잔 하다가 분위기가 갑분싸가 됐다. 네. 그럴 때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네. 그런 제안을 했을 것 같아. 영탁에 막걸리 한 잔을 한번 해봅시다. 식상하네요. 여보세요. 자,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관련해서 이게 갑론을박 정부와 당정청 간의 갑론을박이 나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최근에 있습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부담이 됐죠. 이제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뭐 9억 원까지 가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고 이게 부동산 대책도 물론인데 이게 주식 대주주와 관련한 것이 이 주식 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대주주로 분류되고 상당히 높은 세율의 이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뭐냐 이걸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3억으로 낮추자 그랬죠. 3억은 낮추자 또는 5억으로 절충하는 안까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꾸지 않는 셈이 되는 10억 원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니까 좀 이게 상당히 그 불만도 담겨 있는 사의 표명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잖아요. 아,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 네, 청와대 국민청원 이제 홍남기 부총리 이제 해임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자 내가 홍남기다.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임하면 좋겠다는 것도 수십만 명이 건의 공감을 얻었었죠. 예. 자, 하나만 더요. 그 안철수 국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었다면서요? 어제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전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뭐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라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다. 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또 속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또 막 들어왔습니다. 아, 2시 대한민국 2시 되면 말이에요. 뭔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몰라요. 네, 말 그대로 뉴스의 허리케인 시대입니다. 네. 아, 좋았어요. 네. 사탕 하나 더. 이제 통으로 다 주세요. 몇 개 없어요 지금. 네. 뭐 미국에서도 또 이 대선을 시작하질 않나. 예.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트럼프의 재선이냐, 바이든의 백악관 재입성이냐를 판가름할 미국 대선이 시작이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번 대선은 몇 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의 정상 기자. 네. 이번 이제 대통령 선출되는 대통령이 이 45대나 47대 대통령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아, 네네. 참고로 뚱크벨의 허리 사이즈와 같습니다. 간결하게 하세요. 네.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